녹화 안 되는 거죠? 예. 조심해야 돼. 예.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지난해 레코드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들으세요. 예, 물론 이제 강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뭐 각자가 다를 수 있겠으나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제 강의가 좋다는 얘기는 절대 자랑하지 않고요.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하고 최소한으로 해드리게 만드는 거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오직 신경은 거기에만 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뭐 이거 하시면 좋다 저거 하시면 좋다 뭐 말은 말지 안 드려요. 성형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그냥 제가 하는 것만 딱 기본으로 갖추시면 80점은 갑니다. 예, 80점 가기 위해서 제가 무수히 하는 것이고 특히 제가 상황과제 프린트 저기 PDF로해서 지금 뭐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제가 뭐 별도 붙여드리고 지금 안 가가지고 계속 그거 예전에 그냥 읽어보세요 이랬는데 이제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별딱지 붙여가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워딩이나 멘트들 여기가 이제 정답이 없는 책입니다. 그죠? 예, 정답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는 게 딱 집어주면 좋겠다 그러지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질문의 흐름과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다만 성형 문제는 제가 99% 이상 장담하건데 여러분이 보셨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뭐 상황만 조금 다르다고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검찰, 세무 뭐 이런 분들 뭔가 이제 특히 교정 이렇게 좀 자기 직렬만 좀 따로 뭔가 한다고 해서 예, 그렇게 대면대면해서 보시지 마시고 제발 예, 하라는 것만 기본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원래까지는 조직소통형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 변경형입니다. 이제 요 부분은 난이도가 높으면 한도 끝도 없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뭐 세무는 정책 변경 같은 거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 시간 없으시면 제끼시고요. 예, 근데 교정 같은 경우도 제끼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예를 들자면 그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다른 거 민원 조정형 여러 가지를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해요. 예, 물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뭐 물론 이제 세무 같은 경우는 뭐 정책을 뭘 바꿀 게 없잖아요. 뭐 여러분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정도의 약간의 다시 또 범위를 예, 뭐 하시면 좋긴 하겠으나 시간이 없으면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상의 뭐 자꾸 이제 엄한 거를 좀 하지 마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제가 세무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100문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거 했다고 가성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따라서 물론 이제 제가 모의 문제를 드리기는 할 거인데 그건 점검용 정도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못 맞추고 안 맞출 것, 예, 뭐 맞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되게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늘 질문 세트를 보여드리잖아요. 보시면 알 거예요. 아, 문제가 달라도 질문의 구성이 거의 똑같구나. 그죠? 예, 똑같구나라는 그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지. 늘 말씀드린 서프라이즈 무슨 아이디어 내는 창의적인 방안 내는 게 본진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했어도 물론 한두 질문은 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가성비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성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정색하고 따질 거면 제가 개인 PT, 근데 5급이나 7급 분들한테 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 강의를 드리면 돼요. 되게 그 강의는 졸 잘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안 드리는 이유는 가성비 부분에서 별로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면 좋지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 정도 느낌으로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비유를 드는데 뭐 공항 면세점에서 양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18년 산 뭐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한 양주는 뭐 한 2, 3만 원이면 사요. 보드카 이런 거. 예, 한 3만 원 제일 싸죠. 병도 이쁘고 해서 그 몇 개, 2병 이상 들고 오면 안 되죠. 관세직 2병인가요? 요즘도? 우리 때는 2병이었는데 한 병이에요? 한 병 이상? 어? 2병 아니었나? 옛날에 2병이었는데. 그래서 18년 산 하나랑 예, 보드카 한 잔 이렇게 사왔었는데 한 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3, 4만 원짜리 사는데요. 다 18년산 넘어가면 한 10 몇만 원, 15만 원 정도 가요. 그러다가 23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20만 원, 30만 원으로 넘어가고요. 30년상 가면 좀 면세점이 잘 없기는 한데 한 4, 50만 원으로 훅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미묘한 차이를 아는 사람들에게나 그게 의미가 있지. 그죠? 저같이 막입은요, 뭐, 그 국산 편의점에서 파는 양주를 먹거나, 30년 산을 먹거나, 저는 막입이라 모르겠어요. 뭐, 내가 맛있게 먹고 그냥 취하면 그만인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뭐, 결론은 제가 늘 말씀 80점에 맞추고요. 예, 80점에 맞추시면, 예, 그다음부터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상황형 문제는 특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추면 그 남은 시간 놀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다른 것들 예컨대 경험 과제나 이런 데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돼 있고 배분의 문제잖아요. 효율성의 문제. 그래서 여기는 기본만 딱 갖추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조금 더 잘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말씀 또 하나 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경험답지를 되게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몇 개 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잖아요. 예, 저도 이제 거의 머신급이라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뭐 30분 정도 통화한 분도 계시고 어떤 진짜 견적이 안 나오면 잠깐 통화해야지 그러는데 그 잠깐이 안 되거든요. 뭐 궁금한 거 많으시니까 제가 45분 정도까지도 기록이 있어요. 한 분 통화하는데. 예, 45분인데 이제 그분 그냥 제가 그냥 코멘트 그냥 워딩으로 드리는 코멘트 간단하게 팍 드리는 걸로 하면 한 3분, 2분, 3분 정도 되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한 2, 30개의 분을 한 분한테 좀 몰빵하는 경우인데 제가 드리는 건 좀 이런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세무직, 납보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어제도 제가 한 세 분 정도 비슷한 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직 분들 중에 특히 다 납보관 하시고, 그 구성 내용을 보면 다 착해요. 봉사활동 했어요.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발라놓고 시작해서요. 세무직은 세금 걷는 게 기본 업무입니다. 일단. 그래서 자꾸 기본 업무를 도외시하시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납부관에서 뭐 예컨대 소득세과 법인세과 거기는 정책이라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주역이 관심이 있는 세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화살표에서만 나중에 납부관을 가시든 뭐가 알아서 하시는데 중요한 건 제시된 그 12줄 안에 내가 기본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시고 그냥 유튜브 말씀 한 두 줄 적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봉사로 발라 놓으시고 납부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상담, 송화 아니 좋다고요. 좋은데 납보관이라는 개념 자체도 꼭 그렇지 않다고 제가 모의면접 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원래 너무 많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느 분한테 들었던 바 두 분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학원에서 어떠니까 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학원에서 시킨다고 생각을 했다고. 왜냐 그럼 내가 이상하잖아요. 예년보다는. 이게 뭐지?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게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모 학원에서 세법 강사님이 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뭐 칼자루를 보이면 안 된다는 둥. 아니 그건 칼자루가 아니고요. 예, 제가 세금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말씀드렸죠. 세금은 콜베르의 유명한 그 프랑스의 18세기 제상이라고 하는 예, 루이 14세 그 방탕한 세금 쓰는 거에 그 원조 아이콘이라고 하는 콜베르가 했던 말이에요. 거위 털 뽑기 세금이라는 건 거의 털을 뽑아야 되는데 좀 덜 아프게 도망 안 가게 비명 지르지 않게 적절하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뽑으면 애들 털이 안 나잖아요. 한두 개씩 그때 죽지 않을 만큼 그게 세금이라고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시는데 좀 편하게 내시게 하는 것이지 그죠? 예. 세금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여러분의 미션은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제가 예, 출간직 분들의 본령은 난민들이거나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애들 들어오는 거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거고요.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수급하고 그 분들이 똑바로 일하게 만들어지 도망 다니거나 이렇게 잠수 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임무입니다. 교정직의 임무는 재소자들을 교정교화에 있지 않고 우선순위는 격리하고 감시해서 또 기왕이면 조금 갱생해서 나가서 좀 범죄 안 저지르게 그러니까 가둬놓는 거에 가둬놓음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 보호직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본령을 아셔야 돼요. 보호직이 뭐 껌 씹는 애들, 침 뱉는 애들, 인생 갱생하는 애들은 복지사들이 아니에요. 복지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도와드리는 거죠. 최소한. 왜? 목적은 걔네들의 인생이 불쌍해서도 물론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미션은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고 그 친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관 한 명이라도 더 뽑아야 되고 CCTV 하나라도 더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방적 효과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똑같은 의미로 고용노동. 왜 그렇게 다 직업선택, 직업상담직 같은 얘기들만 주구장창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다. 노동 쪽은 할 생각들을 안 하시더만 거의.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 거의 8대2나 9대2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8대2나 9대2가 다 뭐 취업지원과 이런 걸 쓰세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유독히 심해요. 다 봉사의 화신이야 다들. 착해요 버전으로만 다 발라놔요. 그게 편한 거 알아요. 편하거든요. 직업도 구해보시는 분이 없지 않고 갖다 붙이기 좋죠. 급하니까 아니 제가 뭐 딴 것도 하고 싶은데 제가 쓸 게 없어서요. 다 쓸 거 없다니까요. 쓸 거 없으면 좀 알아보는 걸로 바르면 돼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특히 커트라인 분들이 안 오시는 분들 고용노동이면 노동 쪽 적나라하게 쓰시고요.
예를 들면 세무분들 소득세과나 이렇게 기본적인 세과, 조사과 이런 거 쓰세요. 그러면 1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일행분들 농담이 아니라 절반이 문화부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국어교육과예요. 국어정책과예요. 맨날 세종학당 얘기 지겨워 죽겠어요. 이유는 뻔해요. 국어국문학과 출신이거나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봤거나 연결 지점으로 해서 학교에서 대부분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뭐 다문화 어쩌고 저쩌고 해봤다는 거. 요거 갖고 이제 미는 거예요. 사실 문화부의 그 본령이 업무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냥 사이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반의 3분의 2는 교육부입니다. 뭐 늘 그랬어요. 늘. 이유는 뭐 학원에서 애들 뭐 가르쳐봤다, 멘토 멘티 해봤다, 뭐 이런 것까지 미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상관없다고 봐요. 예, 남들 하니까 그냥 묻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분들일수록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국어교육과에서 그 다문화 애들 외국어 교육 세종학당 말고 다른 정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찾아보려는 것들을 거의 안 하세요. 그냥 됐다고 보는 거지. 그걸 뻔하다고 생각하고 마치 납법관도 마찬가지 민원인 상담 응대라고만 생각해서 무슨 민원? 거긴 돈 졸라 많은 민원들이에요. 그 민원인은 세무사이거나 회계사이거나 세무법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친절한 거로 상대가 될 일 같아요, 거기가. 그리고 납법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시더만. 사업자 등록증 내주는 일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막 내주는 것 같습니까? 사업자 등록증의 개념은 그죠? 그러니까 법적 주체로서 정부가 보증하는 거예요. 바지사장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는 말 그 자체가. 바지사장 얘기도 많이 드셨잖아요. 뭐 형식, 실질과세, 형식과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친절 자꾸 이걸로만 밀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 수강생분들에게 앞에 제목으로 소통, 친절 이거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쉽게 쓰는 거야, 쉽게 쉽게. 누구랑 소통하는지도 모르시고 도대체 누구에게 친절, 그죠? 아니 말은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 속에 대신 내용을 가지고 안 됩니다를 얘기를 하는 거야. 친절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원리 원칙을 따지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다 들어줄게요가 아니에요. 되게 착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보면 이상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드린 적이 없는데 곳곳에서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정분들 갈 때 뭐 교육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서로 다 알잖아요. 빤하게 할 게 없다는 거. 우체국 업무를 어떻게 좀 잘 보겠다는 걸 기본으로 좀 쓰시면 좋겠어요. 거기를 냅두고 다시 먼 데로 가세요. 금융 몰라, 아니 금융 모르죠. 당연히 뭐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알려고 노력은 하면 되잖아요. 뭐 상품이 뭐 있는지, 뭐가 좀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알려는 노력은 좀 해주셔야지 그냥 친절로 그냥 발라버리려고 하시면 안 되죠. 우체국 택배 받아봤음, 써봤음, 뭐 쇼핑에서 김 샀음. 업무에 대한 자꾸 이해를 좀 하려고 조금이라도 하려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 아니라 일행분들은 교육부랑 문화부랑 교육부랑 합치면 한 80%쯤 됩니다. 저는 원안위 이런 거 쓰고 싶어요. 정부도 바뀌었겠다. 원전만이 살 길이다. 뭐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꼭 경험이 있어야만 무슨 경험에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에요.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경력이 있다는 걸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원하는 데가 좀 뭔지 알고는 오니 알고는 지원했니 시당처럼 공무원 때가 알고 지원했다고 믿는 현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알려는 성의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 경력에서 지금 좀 알려보려는 성의, 좀 구체적인 성의라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 분들은 걱정은 나는 자기 전공 분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 됐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고용노동은 전부 다 직업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맨날 직업상담사 자격증 딴다는 얘기 해도 되나 직업상담직 분이 계신데 물론 현실에 가시면 직업상담직 분도 센터에 이러시고 고용노동도 센터에 이러기 때문에 서로 섞여서 일하는 걸 서로 알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뭐 직업상담 업무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 서로 도와주면서 뭐 실업 거부도 같이 하고 같이들 해요. 섞어서. 현실적으로 구분은 있어. 근데 여기는 리얼월드를 묻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그 업무를 해당 부처와
그 부처에서 내가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의 업무를 알려고 노력했고 이해하고 있다. 그걸 톤대로 해서 내가 관련돼서 이만큼이라도 많은 좀 그죠? 이런 소양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약간의 요만한 거 보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이 업무가 있으니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게 왜 이런 일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내가 그런 일을 조금 잘하게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좀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이해는 좀 뒤로 빠져 있고 그냥 소통, 친절, 봉사 이런 것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오케이? 선생님 이거 또 전문성이라고 하나요? 전문성이라고 안 쓰면 되잖아요. 전문성이라고. 거기 그 문제 중에 전문성 쓰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 문제 정책 제안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문제 워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말씀드렸죠. 이 1번 경험 문항은 여러분들의 자유 편하게 하시라고 좀 오면서 생각도 좀 해보고 오라고 정도 미리 예고하고 여러분들의 면접 간소화 간편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은 거기에요. 자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지 이게? 그래서 제가 하다 드리는 말이 그냥 미러링 하셔라. 예? 갖다 놓고 미러링 해서 보니까 갖다 끼우면 8분 능선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면접 때 조금만 보완하셔서 9분 능선까지 90%까지 올리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10%는 이걸로 때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까지 갔어요. 그죠? 제발. 예. 그 질문들도 다 아시고 사이트도 다 이미 어떤 질문을 받을지 다 알고 들어가는 시험이다 말이에요. 그게 맞춰서만 준비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경험 없으면 내가 졸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후기 사례 집에서 지금 기억나는데 누구였더라? 방위산업청 쓰신 분 아마 후기 사례 제가 강의하셔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분 아무 전공자도 아니에요. 문돌이에요. 문돌이. 그냥 무기에 관심이 있대요. 예전부터 프라모델 만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공이랑. 그래서 예전에 한번 단체로 가가지고 코엑스에서 하는 그 전시회 한번 구경한 게 전부예요. 관심이 있다는데 대신에 그분이 절 찾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 아직도 기억해요. 탄약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 방위산업청 계획서를 보고 그 부분에서 군대 얘기 엮으셔가지고 썼어요. 아니 전공자도 아니고 아는 것도 모르는데 일개 그냥 무기에 좀 관심 있다고 공익을 쓴다?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분은 7급이었어요. 심지어. 성적이 그렇게 좋은 분도 아니에요. 그게 자체가 유니크하잖아요. 방위산업청 쓴 분이 그분 아마 거의 유일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특히 면접 잘 보셔야 되는 분들, 제가 이번에는 되게 대놓고 말씀드리는데, 안 하는, 정부부처가 30 몇 개 정도 되죠? 위원회까지 포함하면. 펼쳐놓고요. 그죠? 단 한 개도 선택하지 않은데, 제가 또 답지 사례집에 선택 안 하는데 한 열대 군데 됩니다. 1도 나오지 않는데, 왜 일행인데 농림부를 선택할 생각은 안 하시는지, 헬스부는 왜 한 명도 없는지 안 궁금해요? 헬스부 업무가 얼마나 글로벌한 일을 하는데, 바다는 글로벌이잖아요. 뭘 잘 모르세요. 거기 가면 촌스럽다고 생각하나 보지? 농림부 일의 절반은 글로벌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FTA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의 막연한 촌스럽게 생각하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문화부 가시면 산하소속기관을 갑니다. 서울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드렸죠. 7급 같은 경우 국악고에 행정실도 간다고. 9급은 못 가요. 7급밖에 TO가 없어요. 심지어. 거기만 끄면 해도. 어디 문화재 박물관 가가지고 서무나 총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되게 안타까운 사례인데 제가 초창기 때 했던 친구 7급 중에 등수가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예요. 정확히 5등이에요. 그분이 당연히 문화부 가고 싶어 문화부 갔어요. 서울에 있는 모처에다가 집에서 아파트까지 얻어줘가지고 금수저 분이셔서 아파트까지 얻었어요. 2년 정도 있다가 선생님 저 문화부 본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쉽지 않을걸? 왜요? 그게 다들 오고 싶어 해서 잘 그렇더라고. 뭐 전입시험 같은 것도 잘 없는 것 같던데 제가 문화부 옛날에 취입을 좀 했었습니다. 기자 때. 다른 방법이 없나요? 뭐 혹시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줄을 좀 대보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뭐 하는지 알아요? 모 지원기관의 물품 관리합니다. 아직도 해요. 아직도. 깝깝한 거야. 퇴임할 때까지 그 일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7급으로 들어왔는데. 이해하셨죠?
이게 리얼 월드예요. 아니 뭐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있을 때 계약직 공무직 분이 하셨던 분 일을 맡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인원을 늘릴 생각도 없고 맨날 똑같이 돌아가는 조직이니까 뭐 어떻게 계산하고 하실 것도 없어요. 국감도 안 받아요. 국감 때 칼퇴해요. 국감 때 돌아 그냥 저희는 세상이 없어가지고요. 물품 내역만 저 한 장 A4 두세 장 뽑아서 그냥 보내드리면 그만이라고. 존나 좋다. 누구는 본청 있는 친구들은 맨날 두세 시까지 잠깐 보도 잠깐 답변자료 만든답시고 또 앉아가지고 두세 시까지 앉아가고 퇴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좋을 것 같죠?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누구는 올라가 있고 누구는 그냥 계속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리얼월드는 제가 뭐 수업 기간에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판약에 달라요. 그 내용을 뻔히 아는 분들이 현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 마시고 그런 거 할 때도 조금 리셋들을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처음부터 잔소리 들어서 죄송은 한데 기본을 일단 갖추고 있다. 그래서 아니 장기적으로 뭐 하고 싶다는 건 자유롭게 쓰시되 내가 오면 뭐 한다는 얘기를 한 두세 줄 정도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결론은. 그거 다 쌩까시고 하지 마시고 제발. 예? 국세청 공무원님은 세금 잘 끄고 세법 잘 알고 다양한 판례들 공부하고 요즘 툭하면 소송 걸어버리는데 웬만하면 뭐 식당 같은 거 다 소송 걸어버립니다. 왜 그럼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일세 소송 가면 힘드니까 누가 조정을 해요? 납법관 선에서 조정하려고 해요. 많이 가봐야 피곤하니까 서로들 간에 담당자 맨날 그거 서류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 선수들이 붙어 있다고요. 세금 깎으면 절반은 그죠? 예, 성과보상금으로 딱 하면 절반 세금 깎을 수 있잖아. 누가 안 하겠어요? 이쪽 변호사 시장에서 되게 뜨는 시장이에요. 소송으로 그냥 발라버리는 거.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자꾸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을 내가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꼭 좀 해당되는 기관의 기본 업무. 고용노동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칭은 고용부지만 약칭은 고노부라고 쓰지 마세요. 제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개념 자체가 기본 의회가 우정본부 행정직인데 우정직 이렇게 하는 것도 예의 없는 것처럼 아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고노부라는 말은 공시생이나 쓰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혁처라는 부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처입니다. 공식명칭도 다 의미가 다 있다고요.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전전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임식에서 퇴임사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남기고 하셨어요. 그때 전임이군요. 예, 여성분. 그분 뭐 하시나 모르시겠네. 안 보이시네. 예. 고용노동부가 고용부라고 약칭을 하는데 나는 노동부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의견이 그러하다고 알고 있다. 저희 본제 이유는 고용부라는 말은 뭐죠? 고용을 대행해 주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건 사이드고요. 메인은 노동부입니다. 노동자 인권들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을 갔으니까 근로감독이라는 걸 메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근데 그거를 자꾸 놓치시고 뭔가 취업 알선 기관 취업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업무는 주 업무가 아니고 종 업무라는 거예요. 조직의 기본 업무들이. 그래서 현직들은 안에서도 그냥 노동부 합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관의 성격과 역할에 관련돼서는 관세청은 관세를 얻는 데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이름 잘못 지었어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세청은 관세를 땡기는 데가 아니라고. 국세청은 국세를 땡기는 데지만 관세는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상한 물건 못 들어오게 블락킹하는 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상한 놈들 못 들어오게 블락킹하는 건 출입국 관리직이고요. 그래서 공항 들어가시면 맨 처음 출입국 관리직부터 퍼미션을 받아서 통과해야 그 다음에 관세 털죠. 가방 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안 하시고 또 사이드로 이제 막 가신다고 이제 FTA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그건 업체들이 알아서 해요. 그런 일들은 그죠? 마약잡으러 다니고 이상한 애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죠? 예컨대 뭐 컨테이너 이거 넣었다 그래서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땡겨 들어오는 애들 이런 거 잡는 애들이 기본인 겁니다. 항상 기관의 기본 미션에 대한 이해를 좀 초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만 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안 하려다 보니 힘은 들지 지는 빠지지 현직들이 보시면 얘네들은 참 그러니까 내가 현직이라도 얘네들은 편한 일만 찾아서 오는구나 애들이 아주 말씀드렸죠. 올 초에인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나온 국감 자료였는데요. 국감 자료를 알아요? 1월 달인가? 공무원 들어와서 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5년 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조금 5년 내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이지? 참고로 또 공무원 퇴직 연도는 60년도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60세이지만 인사혁신처 통계 영감에 따르면 52세에서 54세에 퇴임을 합니다. 퇴직을 합니다. 그 이유도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현직들이 보시기에 이런 큰 정황, 요즘 또 MZ 세대 뭐 어쩌고 저쩌고 소통이 안 되네, 윗사람은 꼰대네, 뭐 이런 얘기들에다가 요즘 또 공직 분위기가 과히 좋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느낌적 느낌이 서로 간에. 그죠? 예, 벌써부터, 예, 뭐, 이렇게 전임 정부에서 일했던 것도 다시 한번 털기 시작하던 모양이던데, 뭐, 좋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분들 뭐 힘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좀 다들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정권 초기에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 뭐, 기강도 잡죠. 공직기강도 잡고 단도리도 물론 합니다. 늘.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현직들이 보시기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근무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 뼈를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분, 커리어 뭐, 봉사활동 착혀 이런 거 모르겠고, 예, 있으면 좋겠고 전문성 뭐 시험 봤는데 뭐 전공 과목 했으면 됐지 뭐 더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하진 않아요. 물론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되는지 예? 등등등.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고용노동이면 고용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늘 판례들이 바뀌고 이제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는 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판례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좀 하고 근로기준법이 제일 그렇죠. 가장 간단한 법이지인데 읽으면 한 10분이면 읽을 법이지만 그 10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만드는 법이에요. 정말로 피가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예, 쥐어짜면 이제 피가 한 철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얄팍하게 대학교에 배웠던 교양 과목 수준으로도 알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그에 대한 인지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것들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산업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산업안전이라는 게 물론 대부분 예,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는 게 대부분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죠? 나머지 절반들은 뭐 끼임 사고, 컨베이어 벨트 이게 한 나머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이고요. 예, 그런 초보적인 안전 관리를 못하는 것들에 관련돼서 단도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산안감이라고 따로 있긴 합니다. 기술직 분들이 주로 가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근로감독과 산안감독이 꼭 가사 구분되지 않아요. 근로감독을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런 안전감독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게 두 분 못 자르듯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문돌이 분들에 가시면 뭘 알겠어요? 그런 데는 기술적인 이해를 공부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 이 친구가 뭘 오면 뭐 하는지 아는구나. 라는 걸 대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거기다가 뭐 봉사활동 120시간 무슨 5만 거 적는 것보단 그 한 줄이 훨씬 더 이들, 아, 얘들이 오면 뭐 하는지는 좀 알고는 지원했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발, 제발, 제발. 하다못해 보도자료, 구글링, 까딱까딱해서 하면 약간의 무슨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자료들, 최근 거, 뭐 판례까지 보는 건 오버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졸 훌륭한데, 그거는 안 하시고 꼼지락 이걸 전문성이라도 써도 될까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본령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뭐 정책 무슨 뭐 개선 방안을 우수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니 뭘 알아야 개선 방안이 나오든지 할 거지. 가만히 눈 감고 개선 방안이라는 게 생깁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아셨죠? 뭐 저한테 말씀드렸잖아.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개선 방안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혹은 예전에 한 게 혹시 있나? 이런 걸 좀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물으시면 제가 기꺼이 초고급직에 거의 예, 장관급은 좀 오버하고요. 차관급 정도로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질문하는 분들 딱 한 명 봤어요, 이제까지. 제가 이제까지 한 70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600개, 700개, 여기 와서 코칭 한 등급까지 포함해서 1년 넘버를 다 매기고 있어요. 하도 다른 학원에서 뭐 대충 봐주지도 않는다는 헛소리들을 하길래 작년처럼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매일매일 데이터를 해가 숫자를 다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메모를. 아무튼 간에 이런 생각을 하셔서 면접을 좀 잘 보시는 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업무를 조금이라도 좀 안 티를 내자. 몇 줄에. 그리고 업무 빡세하고 내가 앞으로 이런 것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 걸 내가 충분히 알고 있음을 어떻게든 보여주자. 한두 줄에. 그런 기미를. 이거 자체가 생각보다 큰 차별성이 되겠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 없으시다고요? 후기 미러링을 하십시오. 이 고민들을 여러분만 한 게 아니라 앞에 선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예, 시간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간단하게 가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그중에 보석들도 졸 많습니다. 제가 특정해서 좀 어떤 걸 볼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그러면 안 알려드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25억 버는기가 쉬운 거예요? 몇 시간 노력해서 25억 버는 일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며칠만 하시면 자본주의적 동기부여가 좀 되시죠? 여기까지 잔소리였습니다. 됐죠? 너무 좀 우리가 경과지 하면서 제가 이번처럼 기운 빠지는 게 드리기는 드리는데 거의 같은 멘트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그걸 또 이렇게 원대로 얘기하면 너무 좀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예, 뭐 참 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자유롭게 좀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쫄지 마시고 경험 일도 없으면 뭐예요? 관심 있다는데 내가 관심 있고 많이 알아봤다는데 거기가 본진이라고요. 거기가 항상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후기 잡지 사진을 보시면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적당히 그거 역시도 조금 미러링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그냥 맨땅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완하실 수 있는 점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잔소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